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립뉴스네트워크 21 오늘 시사 이슈 김범태 박사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나선 이준석 최고위원 등 초선 의원 또 한 명과 함께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또 지난 20일 여론조사 기간 한길 리서치 결과를 보니까요, 이준석 후보가 전 연령대에서 30.1%라고 하는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신구 대결의 양상까지 보이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또 이와 같은 반응 사다보면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이 소식은 다 듣고 계셨죠? 예.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질문지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외라고 할 수도 있죠. 의외로 보셨습니까? 의외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미 그런 조짐이 드러났죠. 4.7 재보궐선거에서부터 이미 2030 세대들의 어떤 반란, 이것이 한국 정치사에서 어떤 의미 있는 행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게 보수 정당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좀 예단해 볼 수 있는 저는 좋은 조짐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단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지를 드렸는데 선배님 오시면 항상 이 질문지 좀 바뀐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또 선배님도 양해를 해주시니까요.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는데 오늘 딱 지금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4.7 재보선에서 2030의 반란이 지금 보수당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여당에서는 이 반란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당에서 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문재인 현 대통령이 취임일성으로 내걸었던 화두가 공정이었습니다. 그 공정의 어떤 가치가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은 과거에 이제 집권 여당에 쏠려있던 2030 세대들이 실질적으로 등을 돌려버리는 현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권 여당에도 그런 어떤 가치를 부여해 준다라고 하면 도로 2030 세대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다. 그러면 제 질문이 제가 흥미 있어진데요. 그렇다면 선배님 지금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30이 지금 공정의 가치가 무너져서 기대한 가치가 무너져 등을 돌려서 보수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 정부 여당에는 관심을 지금 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 관심 여부보다는 그리고 보수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일종의 집권 여당에 대한 충격이죠. 회초리죠, 회초리. 오히려 회초리. 특별히 국민의힘 야당이 잘해서 2030 세대가 그쪽으로 몰린 게 아니라 잠시 집권 여당에 대한 회초리를 들므로 인해서 국민의힘은 좀 반사적 이익을 노리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30대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같은 당에 지금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국힘은 사실 이제 당대표 경선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먼저 지금 민주당은 지금 당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4.7 재보선 이후에 그 충격과 참패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이 있었고 고백이 있었고 앞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사실 그 내부에서도 몸부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본다라면 이제 까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다선 의원이나 어떤 선수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뭐 신선한 바람이 일어났다라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통렬한 반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나온다라거나 2030 세대를 견인해낼 수 있는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여전히. 네. 그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 여전히 없다. 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민주당. 예, 뭐 이것은 뭐 보원이니까요. 예. 예, 민주당이 통렬한 반성이 없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서요. 자, 여러 언론에서 야, 당 대표가 지금 뭐 장유유서까지 뭐 나오고 뭐 이제 우스꽝스러운 뭐 36살에 뭐 72살 뭐 언론에서 거기까지 매치를 시켰는데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영선이지 않습니까? 영선, 선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영선이니까 당연히 원외 인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시면서 또 이번 질문까지 엮어내겠습니다. 현대 정치사에서 정당사에서 영선이 있었습니까? 영선 대표? 이제 우선 이제 우리가 정치를 볼 때 네. 제1당, 제2당만 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보여지죠. 예, 예. 군소정당의 경우는 뭐 국회의원 뭐 아는 사람들이 당대표를 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정치를 오로지 양대 정당 구도로만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비춰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3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태동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역학 구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건재한 제3세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뭐 국회의원 하지 않는 정당 대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가 양대 정당을 선호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사실상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3시대가 사실 성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영선의 두 정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당 대표. 그건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양대 정당을 두고 보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4번은 뭐 같은 뭐 질문의 맥락인데요. 만약에 혹이라도 정말 이 돌풍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돌풍 예상대로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좀 깊숙하게 들어보려고 하면 이제 국민의힘 전당 당대표 선출과 관련한 규정이 있어요. 예. 여전히 당원이 중심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PK나 TK를 중심으로 한 지금 그 후보들이 들어 있잖아요. 예. 조영 전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상 그쪽 사람들이고, 예.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출사표를 던졌는데, 네. 그럼 이 현상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당원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 당원들뿐만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대의원들, 이런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 돌풍이 얼마만큼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아직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다음 달 11일이니까 앞으로 한두 차례 더 여론조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초선의 김웅원하고 김은혜 국회의원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세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맞춰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 지금 현상만으로는 결과를 예단하기가 조금은 빠르다. 예. 아직까지 좀 기간이 또 충분히 남아 있고요. 예. 또 사실 또 PK나 TK 지역에 또 나름대로 또 저력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세대결 양상으로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준석 돌풍을 바라보는 자 민주당의 입장들이 몇몇 의원들이 지금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신선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송영길 대표는 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생각만으로도 새로운 정치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보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이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 정치판에 등장한 배경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준석 후보가 26살 때 박근혜 키즈로 정치판에 등장을 합니다. 예. 와, 정말 어린. 더군다나 이 후보는
하버드 대학을 나온 뭐 수재죠. 수재죠. 예, 예. 이러저런 뭐 경력으로 보면 거의 정치 경력이 없는 사람을 박근혜 퀴즈로 불리면서 방송 매체를 계속 장악을 했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오늘날의 이준석 최고위원 후보를 만들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든 이것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이면 틀림없습니다. 질문에서 주신 것처럼 민주당의 이런 반응들인데요.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고 역시 우리 당도 이런 변화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결국은 이러한 돌풍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민주당의 경우는 2030 세대가 이탈하는 경우에는 대선은 물 건너가기 때문에 이것을 짐짓 염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라 이제 전문이시니까 제가 이제 몰라서 하는 질문이고요.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사실 이제 2030이 국민의힘 이제 야당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그쪽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정당이나 뭐 애국의 사례를 보지 않고라도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사실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정부 여당이 변하기가 사실 어려운 구조의 청와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이 사실 맞물려 있기도 하죠, 사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경우 송영길 당대표가 등장하면서 청와대와 어떨 때는 대립각도 세우고 자기만의 어떤 정치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민주당 내부의 친문 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돌파해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의 이런 돌풍은 결국은 송영길 대표가 이동학 그 청년을 그렇죠.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그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원래가 올드한 정당이 아니었어요. 1970년도에 김영삼, 김대중, 이철성 이 세 사람은 40대 기술원을 내세웠고 결국은 40대인 김대중 후보가 71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박용진 후보입니다. 예비 의원입니다. 그건 이제 막 50이에요. 이미 민주당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40대가 당당히 와서 그 독재 권력의 아선을 무너뜨려 보고자 하는 어떤 신선한 충격을 줬었거든요. 그때 당시 40대 기술에 나왔을 때 당을 책임지고 있던 대표께서 구상유치 첩비리 내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서 우리 정세균 전 총리께서 장유서를 얘기했는데 그 장유서 얘기는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막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는데 실제 장유서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정치판이 됐건 일반 사회가 됐건 장유서의 가치는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받들어야 할 가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국회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버려버리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준석 후보 당대표 이제 경선에 지금 출마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지율도 앞서고 여론이 아주 우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범태 박사님께서 의미 있는 행보다 또 신선한 충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민주당에도 또 고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 주간의 이슈를 꼭 집어서 시사 이슈로 우리 사람은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과 매주 한 프로씩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으로 나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심상치 않고 어디까지 갈지, 과연 당대표의 또 경선에서 당대표 경선으로 당대표로 이렇게 또 선출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가운데 김범태 박사님의 논평 신선하다, 충격이다, 젊은 세대들의 기수가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듣는 것으로 시사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